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코인으로서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저로서도 지금 코인 시장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량주 장기 투자가 정답에 가까우나 오늘은 좀 위험해 보이거나 도박처럼 보이더라도 제가 공부해본 확률 높은 게임에 어떻게 베팅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뒤에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9월에 중요 일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인공은 아닌데요. 그게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짧게 언급을 해보면 미국 시간으로 9월 8일에 이제 파월 연설이 있고 13일에 미국 뭐 8월 물가 상승률 그리고 15일경에 이더리움 머지 그리고 20일경에 드디어 대망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뭐 결과를 알 수도 없고 맞추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참고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폴리곤 스태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적당히 오를 때 파셔야 된다. 뭐 여러 근거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이게 좀 주관적이긴 하죠. 적당이란 게 답은 없습니다.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의 경험과 뭐 감각과 이런 걸로 파셔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한국만 힘든 게 아니고 뭘 사줄 사람이 있어야 여력이 있어야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사는 건데 지금 다들 뭐 죽겠다고 난리니까 혹시라도 운이 좋게 조금 오르면 파셔라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추석 상여는커녕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절반, 조선생명사 절반이 건보료, 국민연금도 못 낸다. 세금도 못 내고 있고 또 상여금을 안 주면 근데 직원이 떠날까 봐 대출을 사장님들이 받아가지고 상여를 주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나마 중소기업의 37.3%만 지급이 가능하다. 상여금을. 그리고 요새 직원이 완전 갑이잖아요. 뭐 이직도 마음대로 하고 또 나라에서 지원금도 많이 받고 하니까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도 좀 제대로 된 직업 구하기가 힘든 판인데 뭐 요런 상여금까지 줘야 되고 하니까 지금 정말 너무 전 세계가 힘들다. 전국이 힘들다. 이런 판국에서 이제 힘드니까 추석 선물을 받으면 그거 포장 하나 안 뜯고 그대로 되판다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 특산물도 매물로 나온다. 대통령이 준 것도 예외가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판국이니까 적당히 오를 때 뭐든 파셔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제 이 힘든 시국에 뭐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고 뒤에 이제 저만의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요건 되게 럭키한 케이스인데 현금 부자, 현금을 농심이 엄청 들고 있어요. 정말 안 쓰기로 유명한데 이들의 첫 M&A로 이제 천호앤케어를 찜했다. 예를 들면 코인으로 하면 FTX나 바이낸스처럼 엄청난 유동성을 확보해서 좋은 기업이 매물로 나오면 싸게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인수하면 이제 창사 첫 대형 딜. 한 번도 돈을 현금을 쓴 적이 없어요. 지금 농심이. 신라면만 파니까 사업 다각화로 그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천호식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뭐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 없네 뭐 요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 기업을 지금 인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너무 럭키한 케이스고 거의 없다고 보고 이제 다른 기업들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 무조건 싸게 팔아야죠. 싸게 팔아도 팔릴까 말까 하는데 예전에 부동산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은 좀 하향 트렌드로 접어들었고 후행 지표라서 상승도 좀 어려울 거다. 훅훅 떨어지다가 이제 엄청난 할인 서비스와 중도금 무이자 뭐 대출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저점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뒤늦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의 초입 부분 아직도 이제 막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단지 중에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뭐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1차 계약금 1,000만 원만 내시고 가져가세요. 중도금은 이제 무이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엄청 나오고 이제 미분양이 쌓이고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이러다가 나중에 좀 힘들게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하지 않으면 안 팔린다. 그럼 이제 코인 업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메타버스 부동산 NFT 소유자 올 들어 40%나 올랐다. 왜냐? 뭐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메타버스의 부동산은 토큰화가 돼 있어서 사고 팔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 줍줍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 한 거고. 그러니까 진짜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거래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당연히 안 되고 거래 자체가 이 심리가 얼어붙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부동산들도 앞으로는 NFT와 주식화가 될 거다 뭐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가 안 되니까 호가를 막 1억, 2억 낮추면서 이제 매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처음에는 아, 그 사람들 패닉셀 한 거다. 잘못 뭐 공포에 파셨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에서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그게 현명한 거다. 처음에 호가를 확 낮춰서 해야 그나마 거래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렇게 거래가 안 돼요. 그 뒤에는 이제 호가를 훅훅훅 더 이제 경쟁적으로 낮추면서 진짜 공포는 더 뒤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호가를 낮춰서 파는 게 바보 같다. 뭐 패닉셀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오히려 처음에는 현명한 판단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결과는 모르죠. 더 떨어지면 그게 현명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저스틴 선은 4일 동안 2만 개 정도 이더를 매집을 한 거죠. 왜냐하면 머지 후에 이제 하드포크된 이더리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지를 앞두고 있어서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오른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정답도 모르고 결과도 아직 모르지만 내가 맞다고 판단하는 거에 투자하는 게 그게 투자니까 이분은 이분 생각을 존중하는 거고 이분대로 가는 거예요. 줍줍을 한 사람은 이대로 가는 거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마운트곡스 일본 거래소가 14년쯤에 해킹이 됐었죠. 그래서 보상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특이한 사람은 그 청구권을 산 거예요. 되게 복잡한데 채권자들에게서 4,000개 상당의 청구권을 샀어요. 그러면 이 17년쯤에 산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현금화하기도 쉽고 직접 샀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거쳐서 청구권을 샀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도 바보 같다고 했겠죠. 그걸 뭐하러 사냐. 이게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비트코인이 지금 시점에도 18배 수익이 예상된다. 뭐 장기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공부를 하고 그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결실을 거두는데 아직 뭐 이런 건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이것도 안 나왔고 뭐 오를지 말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투자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본론입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장기 투자가 답이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막 곡소리가 나고 힘들 때 저점 매수를 해야 장기 투자가 쉽지. 우리 다 높을 때 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이것도 물론 하긴 해야겠지만 다른 작전이 없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코인계는 이더리움 머지라는 정말 코앞에 있죠. 이제 9월 한 13, 14 뭐 이때 될 수도 있다는데 그거를 두고 이제 코인 업계에서 많이 뭐 매수를 한다든지 전략을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죠.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이 엄청 핫하죠. 트위터에서 계속 언급되는 비트코인 외에는 이런 코인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9월 5일쯤에 업비트에서 이런 공지가 나옵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둬서 이더리움 계열의 디지털 자산을 입출금을 중단하겠다. 언제? 9월 8일 밤 12시에 언제까지 모른다. 공지를 해줘서 언제까지인지 알겠다. 공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반복이 되었던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이더리움 계열 입출금을 막는다는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이 그만큼 저력이 엄청 나단 거예요. 이더리움을 쓰는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플랫폼으로.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입출금을 거래소마다 다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업비트 내에서 막 펌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업비트 내에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왜냐? 다른 거래소랑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장난질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업비트에서도 유의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은 이제 업그레이드 전후로 디지털 자산의 시세가 급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비트도 아는 거죠. 그리고 이걸 모르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자주 있었으니까. 그러면 뭐가 이렇게 바뀌냐? 시세가 바뀔 수 있냐?
영향을 받냐? 여기 이거 누르면 나와요. 업비트에 그 공지 들어가서 이 파란 글씨 누르면 뭐 수십 가지가 떠요. 이더리움을 쓰는. 그러니까 정말 이더리움이 엄청난 코인이구나를 다시 한번 이걸 눌러보시면 느낄 수 있고요. 웬만한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과거에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됐던 일이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뭐 원화 마켓에도 이런 코인이 있을 거고 BTC 마켓에도 이런 코인들이 많을 텐데, 이제 펌핑은 주로 BTC 마켓에서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일이 6월 24일에 있었거든요. 제가 개미꼬시기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정체불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드벤처 골드 뭐 이런 코인들이 이 거래량도 거의 없는 곳이에요. BTC 마켓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뭐 비트코인 뭐 2200개가 거래가 되면서 500% 이거 800%인가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4일이었어요. 엄청난 현란한 펌핑을 보여주고 그 다음날인가는 아침에 이제 어제 올랐던 애들은 훅 떨어지고 새로운 코인들이 막 와가지고 훅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뭐 쉽게 말하면 세력들이 바꿔가면서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또 500%, 600% 오르고 정말 정신없이 올랐던 이런 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반복이 됐었던 일인데 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을까? 물론 있겠죠. 완전 극소수로. 왜 없을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 업비트에 온 지도 얼마 안 된 BTC 마켓에만 있는 코인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6월 24일이라 했잖아요. 요때 한번 있었어요.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0%도 넘어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그리고 친절하게 뒤에 한번 또 왔었죠. 이것도 한 100% 될 것 같은데 왜 그럼 돈 번 사람들이 없을까? 이렇게 많이 오르고 또 자주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BTC 마켓에 또 베이직이란 코인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약간 잡코인에 가깝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시총은 5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25개를 하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코인이 이 코인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펀더멘탈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실패하는 이유가 저가 매수를 못해요. 왜냐? 거래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막 두껍고 뭐 아니면 호가창이 벌어져 있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뭐 하루에 뭐 0.5개, 2개 뭐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몇백만 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견디면서 살 수 있겠어요. 다 오를 때 이렇게 펌핑할 때 사겠지.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못한다. 그리고 둘째는 정말 기본적인 근원적인 문제인데 비트코인 자체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있어야 BTC 마켓에서 뭐 이것든 저거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한 방울 노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인내도 없죠. 그러니까 다들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500%가 넘었던 상승이거든요. 요때 요때 있었고, 요때도 있었고, 요때 엄청 많았죠. 근데 다 돈 본 사람은 없어요. 다 물린 사람만 있지. 요럴 때 사니까, 요럴 때.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너무 사기 좋은 시절이죠. 근데 인내가 없어서 요때 샀다가 요때 파신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어서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호가창이 하나에 뭐 10%, 12%뭐 이래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있어서 숨도 막히고 실제로 움직임도 없어요. 이걸 누가 들어 올려주려면 엄청나게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게 6월 24일이거든요. 참고로. 이때가 50%가 넘은 펌핑이에요. 근데 워낙 이런 게 크니까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펌핑이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이거 또 이게 중요한 건데 플랜 B가 없어요. 만약 물리면 어떡할 건데? 뒤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물리면 나중에 원화 상장을 기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펀더메탈이 좋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요럴 때 물려가지고 이제 요때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아, 못 참겠다. 이거 좀 잡코인이었네. 운이 없었네. 호가창을 보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거죠. 또는 이런 건 사실은 예외적인 방법이고 뭐 5%나 10%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올인을 하는 거죠. 원칙은 우량주 장기 투자를 90% 이상 하셔야죠. 근데 요런 데 올인을 해서 한 방을 한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쩔 건데 플랜 B가 없으면 또는 올인을 하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펌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걸 벌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3월 말쯤에 영상 때 올렸던 건데 약간만 편집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상장이들 상인과 얘기를 했는데 업비트의 BTC 마켓의 우량 코인들도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제 기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둘로 나눠봤어요. 예전에는 이제 하나 통으로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크게 보면 BTC 마켓에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하나는 상장이 기대되는 어디로? 원화 상장. BTC 마켓에만 있고 원화 상장에는 없으면 원화 상장이 나중에 상장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좋은 시총이 큰 코인들은 이제 세력들이 장난질은 안 치죠. 이렇게 막혀도.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대신에 상장이 될 수 있으니까 뭐 파일코인, 그래프, 유니스왑, 커브, 일드 게임즈, 뭐 라이피어, 뭐 리저브라이트 이런 것들은 뭐 나름 시총도 크지만 뭐 상장도 기대가 되든 근데 상장이 안 돼도 뭐 장기 투자로 가져갈 만한 펀더멘탈이 있는 이런 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제가 3월 말에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정부 눈치를 보니까 업비트든 빗썸이든 상장하는 거 요새 보셨나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샀던 게 이제 뭐 후회를 하시고 뭐 파셔야 되나? 아니요. 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이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였던 펌핑 후보들 BTC 마켓에 있는데 주로 시총은 작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고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럼 인젝티브, 뭐 뉴메레르, 컴파운드,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죠. 이런 코인들은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뭐 실제로 뭐 분할 매수 하기는 힘들어요. 뭐 거래량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도 내가 아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려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어드벤처 골드, 알파체인, 뭐 800%, 뭐 600%뭐 이렇게 갔었거든요. 지금도 뭐 조금 뭐 12%인가? 아까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 근데 이런 애들을 그럼 사야 되냐? 제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고 뭐 기준이 세워졌다면 사는 건데 왜 아니냐? 800%, 600% 좋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올라가는 걸 샀어요. 한 200%에 샀어요. 그러다가 뭐 다시 제자리로 왔다고 해봐요. 반에 반토막이 날 건데 그걸 견딜 수 있냐고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애들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한 오래 지켜본 이런 애들을 기준으로도 좀 모험수를 거는 거지 아예 뭔지도 모르는 거엔 아예 눈길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일단 소개를 한번 예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되게 식상한 얘기지만 투자는 내가 연구한 확률 높은 게임에 베팅을 하는 거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댓글들이 뭐냐면 김영익 교수님 유튜브에 달린 것들이에요. 너 말대로 했더니 틀렸다고 욕하는 댓글들인데요. 남의 말 들어서 하실 거면 진짜 진심으로 투자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장기 투자 외에도 저만의 색다른 약간은 위험스러워 보이는 이런 투자 방법들과 생각해 가는 과정을 한번 예시로 소개를 해본 겁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자체를 도박이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투자의 하나의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만의 경험과 공부를 토대로 확률 높은 투자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